자, 일단 9번 맞춘 사람. 9번. 뭐 별건 없지. 이거를 그냥 뭐 식으로 다 때려 넣어서 당연히 풀어도 되지만, 일단 등차 수열 나오면, 아까 전에 바로 했던 얘기야. 등차 수열 나오면, 첫 번째, 볼. 볼 문제가 킬러 원학이라 그랬어. 그래서 대부분 이런 주킬러 형태는 등차 중앙을 이용하든지 합에 대해서 성질 뽑아내고 하는 이런 과정이야. 그래서 첫 번째 뭐 거기 나와 있는 조건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A5가 A10에다가 A15를 뺀 이 형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읽어내야 되는 게, 이거를 뭐 이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옮겨가면서 숫자도 보시고, 이거랑 이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A10하고 관련이 돼요. 이게 A10이 있으니까 얘를 딱 보고 숫자를 보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2배 A10이구나 라고 보시면은 일단 A10이 0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조건은 빠르게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이 등차 중앙을 보는 힘이 있냐 없냐 이 차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다 때려 넣어도 나오긴 해. 근데 이제 이 관점이 보여야 돼요. 등차 수열을 문제로 맞닥뜨리게 됐을 때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S15에서 S5를 빼면은 A15부터 해서 A15, A14부터 해갖고 A 어디까지야? 5를 뺐으니까 6까지.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것도 등차 중앙이 보이는 거지. A14랑 A6을 두 개를 넣으면은 이게 이제 가운데 항이 A10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쌍으로 묶여서 이제 2배 A10이 되는데, A10이 0이니까 이게 다 봉창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가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두 개 항이 나왔으니 두 개 항을 가지고 등차 수열을 만드시면 돼요. 하필 또 이게 5항 온 거지. 10에서 5 5항 갔을 때 20 증가했으니까 A20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계산이 거의 없는 거야. 이거를 이제 계산을 이만큼을 했다면 요거는 좀 반성을 하시고 풀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 자, 그 다음에 10번 맞춘 사람. 뭐 거의 계산 문제인데, 그러면은 그냥 계산하는 거 말고 그래프로 그려서 들어가는, 우리 이제 최근에 배우고 있는 게 식만들기잖아. 그것 때문에 한번 그래프로 한번 가봅시다. 정보를 뽑아내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y는 fx 빼기 x 위에 점 0,0이니까 f0은 0이고 f0은 0. 그 다음에 미분해서 작업을 하면 f'0은 뭐 이런 정보들 뽑아내는 거는 그냥 다 뽑아냈다고 할게. f'2는 1. 뭐 이렇게 접선이 일치한다. 이런 정보들을 다 뽑아내면 일단 식을 만드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수능에서 일단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최대한 그리는 게 좋아요. 자, 0,0 여기 지나가고,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2,1을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에서 기울기가 1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 이게 또 3차 함수네. 3차 함수로 나왔으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3차 함수. 뭐 100%까지는 아닐지라도 뭐 일단 이런 거 의심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자, 3차 함수가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려질 거야. 그치? 자, 이거 될까? 여기 그냥 바로 4 이렇게 보면 좋죠. 이게 왜 4야? 그래서 이게 그 너희들이 이제 인식을 하는 영역과 실전에서 풀어야 되는 영역이 이게 조금 괴리감이 있어. 나는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전에서 적용이 안 돼. 그거는 단련.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었냐 안 풀었냐 그런 이유도 있어. 근데 이게 머릿속에 안 박혀서 그래요. 왜 그래? 자, 이거를 그림을 다시 이렇게 그리면은 바로 느낌이 올걸? 접선. 됐죠? 3차 함수에 대해서 접선 2개짜리로 그림이 그려지면 여기가 등차 수열의 성질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잡아서 뭐 이거를 안다고 해서 이제 문제풀이가 뭐 사실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 있는데, 문제 푸는 시간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5분 이상 줄어들고 그러진 않아. 근데 이제 한 1, 2분 정도는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연립해서 들어가는 방법보다는 뭐 이게
이게 확실히 빠르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fx를 식을 만드는 게 a, x 이렇게 하고 2,2를 지나간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a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옵니다. 이런 거 이제 배운 거잖아. 그리고 3차 함수가 이제 예전 고전의 문제에서는 접선이 하나만 나오다가 이제 2개 나오다가 이제 뭐 심지어는 3개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개가 나오는 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거고 뭐 그건 문제 만들기 나름이니까.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나도 이제 한 일주일 전인가 대치동에서 뭐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테크닉이라고 해서 알려주는데 삼각형 3개, 접선 3개에 대한 성질을 뭐 이제 전파하고 있어.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그렇게 공부하면은 사실 너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딱 요 정도가 그냥 노멀하게 성질 정도로 알아놓으면은 좋은 선이야. 더 가면은 이거 3차 함수 성질만 해도 몇백 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 자, 뭐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1번 맞춘 사람. 야, 이거는 그냥 진짜 계산 문제야. 이제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넘어갑시다. 자, 12번. 요건 좀 떨어지네. 자, 도형 문제입니다. 도형 문제에서는 첫 번째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얘네 정보가 막 엉켜 있단 말이야. 정보가 엉켜 있다라는 게 이제 헷갈리는 이유도 되지만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서 엮어서 들어가야 되는가 이제 그 고민이 막 생겨요. 자, 일단 삼각형이 2개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 도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일단 원과 삼각형 2개. 당연히 사인 법칙 쓸 거라는 거는 이제 뭐 많이 너희들이 경험을 해왔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여기에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그러니까 문제를 읽다 보면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의 연립이야. 왼쪽 삼각형의 정보와 오른쪽 삼각형의 정보를 합쳐서 뭔가 정보를 끄집어내라 이거거든. 그때 제일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정보는, 삼각형은 각과 길이가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뭐라 그랬어요?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통 요소.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변에 대한 관점에서 변으로 공통이야. 그럼 얘를 분명히 끼고 뭔가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풀기도 전에 보여. 사실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 왼쪽과 오른쪽이 뭔가 연결이 되려면은 길이 요소에선 쟤가 어쨌든 중요하단 말이야. 또 각으로 가봅시다. 각에선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요각과 요각이 중요하지. 왜? 이게 2개 합쳐서 파인데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어쨌든 정보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공통 요소 하면은 너희들은 그냥 분류를 그냥 길이 요소 아니면 각 요소 원래 그렇게 계속 해왔던 거야.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서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더 잘 보이게 돼 있어. 자, 이제 그냥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문제를 풀기 전에도 이 문제가 대충 이런 흐름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실제로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자, 일단 길이를 봅시다. A, B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랑 요 길이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러면 요 각이랑 또 요 각이랑 또 같은 상황이 돼요. 자, 그 상황이고 나 조건에서 각에 대한 정보를 이 사인의 BAC 여기를 그냥 알파로 놓읍시다. 그냥 알파랑 그 다음에 사인의 ACD 여기를 베타로 놓읍시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사인 베타 이렇게 같아져요. 이게 보통은 이제 각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 이 각이 진짜 각이다, 그러니까 각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각에 대한 이 정보가 다른 정보로 바뀔 텐데, 그 보통 바뀌는 그 과정을 보면 이 각에 대한 정보가 변에 대한 정보로 바뀌고 변이 같다 하면 보통 각이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뒤섞이는 과정에서 이게 각 아니면 각 아니면은 변에 대한 정보로 이렇게 막 바뀌는 경우가 많아. 얘 같은 경우에도 이 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뭔가 다른 정보로 바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뭐 사인 법칙 그냥 써봅시다. 자, 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에 BC가 들어가지. 그리고 같은 외접원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사인 베타분의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길이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으니까 얘를 써봅시다. AC로 갈게요. AC. 다시는 뭐 AD를 써도 뭐 똑같은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알파랑 뭐 베타랑 요 관계가 어쨌든 여기 비율 관계가 들어가게 되고, 뭐 BC의 길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요 비율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비율이 BC가 뭐 K라고 할게. 1대2의 비율을 가지니까 이게 2K. 여기도 2K. 자, 최종 목표를 보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이거의 넓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알파. 지금 여기서는 각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 알파 각을 구하든지, 아니면 여기 베타 있죠. 베타보다는 여기 파이 빼기 베타. 여기 파이 빼기 베타도 사실 정보로서 가능할 수 있어. 그리고 K 값을 어떻게 해서든 구해야 돼요. 자, 그게 목표야. 걔를 가지고 이제 달려가시면 돼요. 자, 요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뭐 다조건에서 이제 넓이에 대한 정보를 가봅시다. 3분의 8배가 된대. 그럼 3분의 8을 일단 곱하고, 삼각형 ABC로 가볼게. 그럼 각의 입장에서는 알파를 집어넣는 게 좋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K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ACD 이쪽 삼각형이야. 이쪽 삼각형은 어떻게 넣는 게 좋을까? 뭐 삼각형에 대한 이제 면적에 대한 표현 방법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K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베타도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길을 잘못 들면 여기가 2분의 뭐 어쨌든 파이 빼기 2베타 가면은 이제 뭐 덧셈 점이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뭐 물론 가도 풀리긴 할 거야. 왜냐면 어떻게 해서든 뭐 답은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수원에 대한 영역이다 보니까 2베타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럼 삼각형 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얘도 끼고 그 다음 베타도 끼는 방법으로 들어가려면 요거 그냥 한번 집어넣어야 되겠네. 그래서 식을 한번 두 번 쓰는 거는 좋을 것 같아. 여기에다가 이제 이 각을 이용해서 2K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CD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사인에 베타를 집어넣는 게 조금 더 낫죠. 왜냐면 얘는 비율로 없어질 거고 K도 없어질 거고 하면 이제 CD에 대한 길이가 나오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CD에 대한 길이를 찾아봅니다. CD가 그럼 4가 나올 거예요. 길이가 조금 그림에 오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제곱법칙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요 K라고 하는 애랑 요 4랑 엮이면 요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각이 나오잖아. 2K분의 4가 되니까. 그럼 요 각을 이쪽으로 넘겨서 3과 K랑 2K의 관계로 코사인 제곱법칙을 돌려버리면은 이제 뭐 베타와 K에 대한 부분이 식이 두 개가 나오는 셈이니까 이게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이제 뭐 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 어쨌든 목적은 요 길이 구하는 것과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니까 뭐 식까지만 그냥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서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 2K분의 4니까 잠깐만 2K분의 2가 돼야 되지 여기. 그러니까 K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제곱법칙을 이쪽에서 돌려요. 파이 빼기 베타. 그럼 2K의 제곱이 K제곱 3의 제곱 2배의 K의 3의 코사인 파이 빼기 베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K분의 1을 집어넣으면 K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다 풀리게 돼요. 어쨌든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중요한 게 공통 요소에 어쨌든 집중을 하고 그 각을 이쪽 삼각형과 이제 두 개에 대한 보통 도형이 나오거든. 보통 도형이 삼각형 두 개가 나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원 두 개가 나와도 마찬가지고, 원 두 개가 나와서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나오죠. 여기에 대한 정보로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집중을 끌어내시면 보이게 돼요. 하여튼 중간에서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또 체크를 해봐. 뭐 여기까지는 다 나왔는데 면적까지도 나왔는데
거기서 뭔가 풀리지 않았다면 연립에서 문제가 또 생겼을 수도 있어. 우리 6평 때 너희들 많이 걸려 넘어진 연립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의 면적을 그냥 요 베타를 이쪽을 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뭐 삼각형의 면적을 하면 이게 K라는 이쪽에 대한 차수가 좀 다르게 되잖아. 그걸 가지고 식을 또 끄집어내서 연립하면 풀리긴 해요. 200각 공식 뭐 이런 거를 써야 되긴 하지만 뭐 가능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미적분 방식이니까 수원을 할 때는 다른 방향을 찾도록 해보시고, 안 그러면 진짜 호되게 당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과한테 유리하게 문제를 안 만들어요. 수원수투에서는 미적분을 공부한 친구들이 유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거기 명시가 돼 있어.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지침서에.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13번 맞춘 사람. 13번은 뭐 이게 약간 이제 센스가 필요한데 잘 찍으면 뭐 이게 무슨 뭐 문제야? 뭐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도 있고,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A, n 더하기 1은 방정식에 의해서 AN이 되거나 P의 AN이 돼야 돼. 원래 그대로가 되거나 등비수열 구조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정보가 약간 있어. A1, A2, A3, A4에서 첫 번째 항은 1로 나와 있고, 그 다음 A3도 4분의 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얘가 이제 존재가 중요하게 돼. 그러니까 1, 4분의 1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왜냐면 등기수열 구조로 2분의 1이 곱해져서 1에서 2분의 1,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뭐 같은 수가 1, 1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너뛰는 이 숫자가 사실은 이제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뭐 이렇게도 될 가능성이 있나? 뭐 어쨌든 그런 거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일단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을 합쳐서 16분의 21을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숫자 조합에 있어서 그럼 얘네가 이제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뭐 가정을 하고 한번 해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6분의 요 숫자를 3개로 나눠야 되는 거야. 이걸 3개로 나눠야 돼요. 얘를 했을 때 이제 가능한 숫자 뭐 1부터 시작, 16분의 16이라고 할게. 1이 될 수도 있지. A2가 1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2분의 1이 곱해져 갖고 예를 들어서 숫자가 좀 이제 여기서 공비를 2분의 1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2분의 1을 16분의 8로 갈게. 여기 16분의 21을 그냥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16분의 4도 조합으로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 모르니까 들어갈 후보대로 그냥 쫙 쓰는 거예요. 16분의 1.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이제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 이런 센스가 있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숫자 조합이 보이면 끝나는 거고, 약간의 이런 느낌을 가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느낌은 등비수열에서 기본이거든.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애는 앞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더해도 뒤에 있는 요거 하나를 이기질 못하거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다 더해도 얘가 커. 등비수열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여기가 1을 넘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일단 1은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1 하나 집어넣어. 그러면은 빼는 순간 이게 16분의 5가 남죠. 16분의 5가 조합이 그냥 이게 딱 보이잖아. 이렇게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A2가 되는 거고, 그 순서대로 같던지 작아지던지 해야 되니까 이게 A7이 되는 거고, 이게 A8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이게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5, A6, A7, A7이 4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도 중간도 다 똑같은 4분의 1이 돼야 돼. 그럼 A8이 어쨌든 여기서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면 공비는 P라고 하는 애는 4분의 1이었나 보네요. 여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등비수열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약간 IQ 테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당황할 수는 있었다. 자, 14번 맞춘 사람. 잘했습니다. 이거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해설에 있는 방법은 꼭 참고를 하세요. 괜찮은 방법이니까. 자,
기본기로 그냥 풀어줄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야. 뭐 대충 이 정도. 그 다음에 f2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fx의 식을 찾아야 되죠. 자, 일단 f의 0은 1입니다. 0에 대해서 해석해야 되고 1에 대해서 해석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0에서 fx 그 다음에 fd-1 dt가, 자, 일단 첫 번째 이게 방정식이야. 항등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이 자체 식을 미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제곱은 1이라는 이 방정식을 풀려면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근데 이거를 미분을 하면 2x는 빵 해서 x는 0인데 이거는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과 이걸 미분한 상황하고는 항등식으로 풀면 안 돼. 그래서 큰일 나. 그래서 이건 방정식이기 때문에 방정식으로만 가져야 되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제 해설에 있는 거는 방정식이지만 이걸 다시 함수로 바꿔서 거기서 미분을 해서 어쨌든 방법을 써요. 어쨌든 이거는 뭐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우리는 수표에서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정식대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적분한 걸 라지 f로 갈게.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라지 f에다가 fx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거는 x로 이제 들어가는 애니까 여기에 f x가 되고 0 집어넣으면 0이고 여기다가 라지 f 0은요. 이렇게 그냥 모양을 바꿉니다. 이놈의 적분 기호 때문에 너희들이 뭔가 계산을 못하는데 뭐 2차 함수 적분하고 3차 함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합성이 된 거는 수투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어. 단 하나. 뭐야? 치환밖에 없어요. 치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x를 t로 치환을 해요. 합성함수 그리고 막 그러면 안 돼.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라지 ft라고 하는 애는 t 더하기 라지 f0. 요 방정식이 돼요. 3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지. 그럼 또 어떻게? 접하게 그리면 돼. 3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니까 접하게 그리시면 돼요. 자, 3차 함수 그리고 어디서 접해? 접하는 점이 노출이 된 거야. 요쪽에 있는 직선이라고 하는 애는, 이쪽에 있는 직선은 0과 여기 0이 여기 0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점이 정확하게 뭐 이쪽인지 이쪽인지 몰라도 돼.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에 요 0은 찾아냈어. 근데 여기는 몰라. 그냥 p 정도로 할게요. 3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에 있어서 만나는 요 점 두 개를 찾아내는 게 여기 근이 되는 거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x에 대한 근이지 지금 요 t에 대한 근은 아니야. 자, 일단 뭐 요 정도 갑시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보면 조금 편하지. 자, 이렇게 되면 자, 만나는 점이 0p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fx가 0과 p가 되는 거야. 치환한 거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값이 0과 p에서 직선이 만났으니 t의 값이 어쨌든 0과 p고, 여기 t에 대해서 fx가 0과 p. 자, 이 참수를 그려서 어떻게 돼요? 근을 x 기준으로 근이 3개가 떠야 돼. 0과 p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면 2개에서 만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3개. 그런 x의 합이 마이너스 2래. 3개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꼭지점. 축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건 x값으로 요거 풀어낸 거. 근데 이게 여기가 0인지 여기가 p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p하고 0이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는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이게 나왔고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정보가 여기 이제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F0 값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F0, 이게 여기 그림에서 0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네요. 이제 여기가 y는 1. 이렇게 하면 여기가 0이 되지. 0.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요. 아니, 그럼 식을 만들 수 있네. 자, 1을 가지고 fx는 1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최고차는 모르겠고 만나는 점이 이 두 개에서 만나면 ax, x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의 정보만 잘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잡아. 이제 꼭지점이 이렇게 나왔어. 꼭지점. 이게 스몰 fx의 꼭지점은 이제 여기 라지 fx의 변곡점이 되는 거지. 기울기의 최소점. 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이걸 아는 순간에 0과 마이너스 3분의 2와 p의 관계가 되죠. 이거 위치를 잘못 잡았네.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게 0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가 그럼 그림은 잘못 그린 거야. 오히려 이렇게 다시 그리면 돼.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p. 이게 3차 함수의 뭐 비율 관계를 그대로 쓰면 여기가 p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p가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얘기는 자, 이 그림도 이것도 다시 그려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0과 p가 합쳐서 어쨌든 3개 점이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값이 나왔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요 a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f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꼭지점 마이너스 2가 된다. 요거예요. 요거 집어넣으면 a가 나옵니다. 이게 해설하고 좀 달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전공풀이가 되는데 너희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이렇게도 해보시고 근데 해설에 나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 함수로 다시 해석을 해갖고 이제 들어가는 방법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꼭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백격 써봐 그냥. 자, 이 정도 하고 자 20번 맞춘 사람. 20번은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막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자, 일단 뭐 케이스 분류가 일어났고 마이너스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3x 제곱에 ax 얘가 0에서 1일 때 2로 빠지고 2배의 f의 x 빼기 1 더하기 p 1에서 x가 2일 때 간격이 1씩 자, 이 상황이고 이게 연속함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주기성을 또 갖고 있어. fx 더하기 2가 fx 더하기 3이야. 자, 그럼 여기다 일단 뭐 값을 막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는 값은 당연히 이게 끝점은 여기 있는 끝점하고 연결이 돼. 0과 2는 여기서 주기성 때문에 얘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넣을 값은 0과 그 다음에 중간에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 x는 1과 x는 2. 그냥 이거 다 때려 넣으면 돼. 자, 때려 넣어서 집어넣습니다. F0과 F2는 F0과 F2는 어떻게 같아야 돼? F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F2랑 F2는 F0 더하기 3이 돼야 돼요. 자, 근데 F0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잖아? 0이니까 뭐 이렇게 3이 돼요. 자, 이렇게 그냥 값을 다 집어넣어갖고 이거를 다 풀어. 중간은 이거 못 푼 사람은 이거 뭐 방법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A 값과 B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려고 이렇게 나와. 이거 중간에 못 푼 사람 꼭 풀어보시고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이렇게 가야 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값은 이게 산수로 그냥 나오죠. 그래서 얘를 쪼개 0에서 1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쓰고 얘를 fx dx를 계산하시면 이것도 별거 없어요. 요거는 1이 나오게 돼요. 그럼 얘가 나오면 그 다음으로 이제 1에서 2 우리는 여기 1에서 2의 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저 함수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2배 f의 b가 1이었으니까 얘를 계산을 하면 이게 이제 평행 이동이 되지. 1에서 2의 f의 x 빼기 1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얘는 fx로 바꿔주려면 우리는 요걸 구했으니까 평행 이동 되면서 x자리에다 x 더하기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빼주면 되지. 그러면은 평행 이동돼서 0에서 1로 바뀌면서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연쇄 제곱으로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고 나면은 이제 한 칸, 두 칸
0에서 2까지를 구해놨으니까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죠. 이걸 이용하면 인테그랄 2에서 4 여기에 대한 fx에 대한 값은 이 fx 대신에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뒤로 미는 게 낫겠는데 f의 x라고 하는 게 f의 x자리에다 x 빼기 2를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 방법이 두 개가 있어. 오른쪽으로 미는 그러니까 f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2에서 이건 한번 시행착오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f의 x 빼기 2 더하기 3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 2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빼기 2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플러스 2로 집어넣으면 평행이동이 안 돼. 안 맞아. 무슨 말이냐면 평행이동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으니까 이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줄게. 평행이동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얘를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걸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계적인 계산을 잘 못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그마랑 같이 엮어서 갑시다. 1에서 3까지 뭐 2의 k 얘를 더해. 그럼 머릿속으로 얘가 2의 1, 2의 2승, 2의 3승 이걸 더하는 상황이 되는데 얘를 평행이동시켜요. 시그마도 평행이동이 많이 나와. 얘가 3부터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2가 됐어. 그럼 얘도 플러스 2가 돼서 5가 되겠죠. 그럼 2에 여기에 들어가는 건 과연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약간 버퍼링이 걸려. 근데 이거는 별게 아니고 이게 점과 함수에 대한 평행이동에 대한 차이점만 알아도 돼요. 점을 1,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냥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1,3에서 여기다 1,3을 더해서 그럼 2,6을 만들어. 그냥 더해버리면 되거든. 함수라고 하는 애는 y는 fx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1만큼 x축으로 평행이동, y만큼 평행이동 할 때는 y 빼기 3이 f의 x 빼기로 들어가죠. 이 차이만 알면 돼. 여기는 함수 영역이야. 함수 영역. 이건 점에 대한 영역이에요. 점이 두 칸씩 이동이 되면 함수는 두 칸 빼기로 하면 돼. 딱 요 상황이면 까먹진 않을 거야. 인테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그랄도 1에서 3의 fx dx가 있어. 얘를 3에서 5로 바꾸고 싶어. 그냥 이게 그냥 바로 돼야 돼. 여기에다가 얘가 플러스 2가 됐으니까 x자리에 이렇게 가시면 돼요. 빼기로. 뭐 원리를 다 따져서 하면은 뭐 어쨌든 치월적분으로 가니까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미적분하고 겹쳐 있는 영역이기도 해. 자 어쨌든 여기에 더하기 2를 합니다. 여기 x자리에다 x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fx라는 모양이 나오죠. 요건 점이니까 빼. 그래서 0에서 2가 돼. 그래서 이거를 더하기 2로 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 시행착오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석이 길어지면 안 돼서 자 21번 맞춘 사람 이게 뭐지? 안 되는데 21번은 자 일단 첫 번째 y는 ax 밑이 같죠? 그럼 대칭성, 뭐 평행이동 뭐 이런 얘기로 갈 건데 그림이 어려워서 이 그림을 좀 짜맞추고 가볼게요. 됐고 자 y는 ax가 있고요. y는 로그 a에 x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원점에서 얘를 직선을 만들고 여기가 원점 이렇게 돼 있고 나 조건에서 AD, B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미리 내가 그려놨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칭성이지. y는 x에 대한 대칭 상황으로 만나는 점이 어쨌든 밑이 같은 상황이면 첫 번째 대칭성이 먼저 떠올라야 돼. 그래서 이 상황이 y는 x의 대칭이 되는 그림이야.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뭐 기출 문제 계속 나왔던 부분이니까. 자, A의 좌표를 여기가 x1, y1. 그럼 C의 좌표를 x2, y2라고 했을 때 이게 x1과 이제 y2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9
x1이 x2가 되고 y1과 y2가 같대. 이 높이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같게.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좌표들도 다 나오죠. B하고 D도 다 나오게 돼요. B하고 D는 B라고 하는 데는 이 C의 Y는 X 대칭 좌표니까 Y1, X2. 그냥 뭐 이거를 9X1으로 쓸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9X1. 그럼 D라고 하는 애도 이거의 이제 대칭 Y1, X1. 별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연립해야 돼. 연립하는 과정은 뭐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원이 되든 수토가 되든 연립 과정은 똑같은 게, 자, F와 G, F와 G, fx는 gx, 여기 점이 알파, 베타.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사이 직선의 관계니까 지수함수와 이 어쨌든 그래프와 이 직선에 대한 관계에 대한 식을 만드셔야 돼요. A점을 직선식에다 집어넣고 그래프에 집어넣어서 같다. 요 B점도 집어넣어서 직선과 그래프, 곡선이랑 같다. 그냥 그것만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굳이 풀이로 이제 뭐 나눠서 한다면 뭐 여기에 이제 평균 변화를 같다라는 걸로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본질은 여기에 교점에 대한 얘기야. 교점에 대한 얘기. 자, 뭐 어쨌든 교점에 대한 얘기로 이제 직선이 있는 점을 먼저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 이제 연립 방법은 아니까 요거를 조금 약간 이제 관점을 바꿔서 이제 풀이는 평균 변화율이 같다. 요런 걸로 이제 바꿔서 써볼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른 풀이가 되는 건 아니고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은 x1분의 y1, x1분의 y1이 요거 y1분의 9x1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식에다가 집어넣어요. a에 여기다가 x1이 y1이라는 식과, 그 다음에 요것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a에 y1을 집어넣은 게 9x1. 여기에서 나오면은 이게 y1 제곱이 9x1의 제곱이니까 y1이라고 하는 게 3x1 이렇게 나오죠. 양수만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다 나와요. 별거 없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제 못 푼 이유들을 다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칭성을 못 잡았을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좌표 세팅을 하면서 연립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구조는 계속 똑같았어요. 수능에 나오는 구조, 평가원에 나오는 구조가 이게 좌표 세팅의 연립 구조로 계속 돌리고 있단 말이야. 뭐 6편에도 뭐 난 내가 봤을 때는 결국 같은 구조라고 봐. 어쨌든 교점 위에 있는 거를 연립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저 좌표 세팅 자체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고, 연립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둘 다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요거 이제 푸는 거는 마저 풀어야 되나?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요거를 세제곱해주면 되지. 그럼 27x1이 9x1 세제곱.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분이 되면서 x값이 나오면 다 됩니다. 됐죠?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자, 봅시다. 일단 28번은 이제 함수 선택형 문제고, 이게 이제 0에서 3파이까지 범위가 있죠. 그럼 fx가 일단 둘 중에 하나야. sin x가 되든지 아니면은 코사인 x 빼기 a.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함수에서 코사인 함수로 갈아탈 때 어쨌든 모양을 갈아타고 평행 이동 적당히 해주면 돼. 자, 그런 상황에 fx가 일단 양수가 돼야 돼. 전부 다 0보다 큰 상황이 돼야 되고, 미분 가능 이런 상황이 돼야 되고, 또 조건이 f0과 f의 3파이 처음 점과 마지막 점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IQ 테스트 같은 문제야.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런 함수 선택형으로 미적분해서 진짜 이게 뭐 어떤 함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을 최대로 하든지 아니면 함수값을 최대로 하든지 이런 스타일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방학 때 이제 진행할 거야. 이건 따로 테마 잡아갖고 할 겁니다.
뭐 어려운 영역은 아니야. 자, 일단은 틀만 잡아놓으면 돼요. 파이, 2파이, 3파이까지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를 적당히 그려요. 일단 사인 함수를 적당히 그리고 모양을 타고 갈 거기 때문에 코사인 함수도 일단은 코사인 함수도 살짝만 그려봅시다. 이렇게 코사인 함수. 자, 됐어요. 어떤 함수에서 시작할지 모르겠어. 그냥 찍으면 돼. 사인 함수 먼저 시작해볼까? 그냥 선택을 해봐요. 자,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쳐봐. 이렇게 막 가. 이렇게 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 이제 갈아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자, 곡선 대 곡선이야. 곡선에서 곡선. 미분 가능하게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네? F알파, G알파, F 함수랑 G 함수가 연결이 돼야 된다면 함수값 같아야 되고 기울기도 같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연결이 될 수가 있어. 그치? 접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연결이 되려면 함수로 갈아타려면 이 지점에서 함수값 같고 기울기 같아야 돼요. 자, 일단 함수값은 같게 만드는 거는 뭐 무한히 가능해. A로 A라고 하는 걸로 평행 이동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기울기 부분이 이제 제약이 걸리죠. 기울기가 같아질 수 있는 부분은 몇 개 안 돼. 어디쯤 있을까? 일단 얘는 기울기가 음수, 얘는 양수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같아질 수 없어. 이 구간에서는 얘네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의 구간에서는 이어질 수 있지. 여기 뭐 미분을 하면 알겠지만 대충 이쯤에서 기울기 같은 점이 있다는 거는 나올 겁니다. 미분하면은 탄젠트 값이 1이 되는 어쨌든 여기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만큼 옆으로 4분의 3파이 영역에서 기울기가 같아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딱 타고 왔어. 이렇게 사인으로 먼저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코사인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요만큼 부분을 여기다 이제 그려주면 돼.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또 어디서 이제 바꿔 갈아탈 수가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코사인 함수가 막 그리면 안 되고 평행 이동돼서 그래서 이걸 약간 직관적으로 계산 없이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정도 느낌으로 코사인 함수가 그려지는데 사인 함수 기준으로 했을 때 보세요. 이렇게 사인 함수 좀 진하게 여기서 접했으면 여기서도 또 접하겠지. 이런 상황이 돼요. 여기서도 기울기가 같아지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갈아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F0이랑 F3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사인 함수로 다시 갈아타요. 뭐 이러면은 양수이고 그럼 맞네. 이 개형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어쨌든 함수값이 같고 기울기 같은 걸로 연결해준다. 그럼 이제 계산이 문제인데 계산에 대해서는 요점과 요점 잘라 붙이기를 하면은 되게 쉬워요. 자, 이걸 적분을 해서 면적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봐, 여기 끝에 부분 이거 다 구간 나눠갖고 계산하면 많으니까 요 부분을 이동시켜서 여기다 딱 갖다 붙여.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사인 함수 적분하면 반쪽 적분하면 1인 거는 뭐 그냥 뭐 많이 계산 내신할 때 해봤으면 알겠지만 이쪽 절반 1, 이쪽 절반 1 이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 자, 마찬가지로 요만큼에 대한 적분도 해야 되는데 요만큼 여기를 잘라 붙이지 뭐. 요만큼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갖다 붙여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면 돼. 근데 뭐 이게 코사인 함수 이제 하나만 찾아내면 돼. 여기 변곡점. 코사인 함수는 변곡점 기준으로 요걸 여기 쏙 집어넣고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정확히 딱 사각형 면적으로 나오게 되고 실제로 뭐 적분을 하는 게 계산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요 A 값만 찾아내면 돼. 평행 이동된 그 값만 찾아내서 하시면 됩니다. 힌트만 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괜찮은 문제야.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지만 막상 풀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계산도 많지가 않고. 요즘 스타일 이제 작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스타일을 잘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자, 29번은 식까지만 그냥 만들어 봅시다. 음함수 미분인데, 자, 일단 코사인 제곱 함수를 그려야 돼. 어디까지? 파이까지. 원래 코사인 함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걸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을 씌운 상태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게 코사인 제곱 x 함수가 돼요. 뭐 그래프 그리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내가 그 영상이 있어. 뭐 제곱 함수랑 곱하기 함수랑 뭐 나누기 함수 이런 거 더하기 빼기 함수 쉽게 그리는 거 그런 거 영상 예전에 수업을 했었어. 거기에 있으니까 요청을 하세요. 자, 이 상황에 y는 t가 만납니다. y는 t가 만나요. 자, 그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O에 대해서 삼각형의 면적 요만큼을 ft라고 해요. 자, 이걸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좌표 세팅은 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를 그냥 알파로 합시다. 알파로 하면 이제 코사인 함수 대칭성 때문에 요 길이도 알파, 요만큼 길이도 알파가 되지. 그럼 여기는 파이 빼기 알파가 돼요. 대칭성 때문에. 그럼 삼각형 면적을 만들어내는 거는 별거 없어. 알파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2분의 1에 요 높이는 함수값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은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고 요 AB의 길이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요거 빼면은 파이 빼기 2알파가 되죠. 자, 그러니까 t에 대한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알파로 되어 있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f 프라임 t야. 그럼 이거를 요 식 자체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파로 걸려있잖아. 그럼 하나가 부족해요. 이게 관계식에 있어서. 하나만 더 찾아내면 됩니다. 그 하나의 관계식은 여기다가 집어넣고 코사인 제곱 알파라고 하는 게 t. 요거죠. 요게 이제 t 자리에다가 이제 알파를 집어넣냐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푸는 게 좋냐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요 두 개씩을 끌고 가는 게 좋냐 뭐 요거에 대한 이제 판단은 뭐 그냥 두 개를 끌고 가는 게 좋겠네. 요걸 이제 미분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아니 미분 계산은 안 할게. 뭐 어쨌든 미분해서 알파에 대한 식과 d 알파 dt 뭐 이런 게 남을 거고 여기에서도 얘를 집어넣고 이걸 또 미분해갖고 하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의 사인 알파가 이걸 뭐 t에 대해서 미분해도 되고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도 상관없어요.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요 놈을 이렇게 역수로 이제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는 여기 t 값에다가 2분의 1 집어넣고 여기 t가 2분의 1이 되는 요 알파 값을 방정식을 찾아내는 건 별거 없을 겁니다. 이 응원수 미분법도 방학 때 이제 한 6번, 7번에 걸쳐서 미적분 테마를 들어가거든. 그때 할 거야. 그때 조금 더 합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